자, 계속해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신탁재산의 수익자 이전에 대한 취득세 세율 조정이 나와 있죠. 자, 같이 보죠.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동그라미 누구한테 수익자 동그라미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종전에 3%로 과세하되 그 수익자가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5% 과세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것도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으로 와서 결론 몇 프로로 과세하겠다? 4%로 과세하겠다. 됩니다. 결론 올해부터는 3%, 2.5%가 아니라 결론 매매 등 유상거래 봐서 몇 프로 때려라 여러분? 4%로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잠깐 보죠. 자, 여기 신탁법상 신탁 재산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될 때에 그 위탁자로부터 누구 간에 수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 뭐다 여러분? 비과세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신탁 계획을 체결해서 그 신탁 계획 체결에 따라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 이 취득은 뭐다 여러분? 비과세. 그 다음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계획의 해지나 종료로 인해서 뭐 해주면 환원이 이루어지면 이때에 그 위탁 취득은 역시 뭐다 여러분? 비과세죠. 그래서 결론은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탁자 간에 왔다 갔다 는 뭐다 여러분? 비과세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요 수탁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면 수익자에게 넘어가면 자, 민법에서 신탁 배우셨나요, 여러분? 예, 배웠을 겁니다. 하루 종일 침 흘리는 것만 배웠겠어? 신탁도 배울 거예요. 자, 민법에서 신탁이라면 뭐에 따라서 신인관계 근거하여, 그죠? 믿고 믿는 사이에다는 얘기죠. 근거하여 누구 간에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누구 간이죠? 제3자 관계라서 누가 나타나죠? 수익자. 이때 위탁자 수익자는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위탁자와 수익자, 즉 신탁 재산을 누구한테 넘겨주면 수탁자에 넘겨주면 그 넘겨받은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 운영해서 뭘 발생하고 수익을 발생하는 거죠. 그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 본인 또는 제3자인 누구한테 수익자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자가 누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의 주의사항 우리 이렇게만 정리합시다.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하면은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 비과세인데 이 수탁자 또 환원이 될 때에 이게 누구한테 넘어가면 수익자한테 넘어가면 이때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과세.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때 과세가 될 때 작년까지는 몇 프로 과세했는데 3%로 과세했는데 올해부터는 결론 그냥 몇 프로로 과세하겠다? 일반적 매매와 똑같이 4%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예, 요걸로 좀 해당 강의선 대체하고요. 자, 16번 아주 중요하죠. 별표에서 얘기짜리죠. 이거는 정말 주택이란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 규정을 영구적 인하에 따라서 지방세법 규정으로 별도로 세율 규정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적용을 받아서 한시적 규정을 적용인데요. 올해부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 외에 별도로 주택에 대한 세율을 따로 정한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무슨 규정이다? 영구적 인하 규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줄 뭐로?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주택은 유상거래 취득한 주택일 때는 취득하는 당시 가액에 따라서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 때 몇 프로? 2%, 9억을 초과하면 몇 프로? 3%로 적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옆에다가 세율 적용할 때 취득하는 당시 가액이 옆에다가 적어서 여백에다가 주택수 불문. 오로지 세율은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만 결정될 뿐이고 취득하는 자의 주택수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2주택자가 됐다 3주택자가 됐다 상관없다는 얘기야. 오로지 가액만 가지고 따지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근데 요 규정이 이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도 소급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적용 시기는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고 요 세율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죠. 주택을 뭐 했다? 원시 취득했다. 뭐 한 거죠? 신축. 상속으로 취득했다. 증여로 취득했다. 이럴 때는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여러분?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표준세율. 그러니까 일반적 원시 취득 몇 프로 여러분? 2.8%. 상속은 몇 프로? 2.8%. 그 다음에 증여는 몇 프로 여러분? 3.5죠. 그런데 이것이 뭐를 취득하면 매매 등으로 취득할 때는 이때는 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가액에 따라서 적용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거래 때는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3억, 6억 이하할 때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할 때는 2%,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할 때 몇 프로? 3% 이렇게 적용했다. 이거는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례 세율이라고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죠. 됐나요? 일단 여기 좀 적어놓고요. 자, 17번. 이것도 별표 2개.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 여러분.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다만 거기 나왔죠,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의 취득으로서 허가 전에 대금을 완납시.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랬죠, 여러분. 허가 전 대금 완납. 이때 이 대금 완납을 우리는 취득시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잔금 지급을 표현한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잔금을 지급하기, 허가를 받기 전에 뭐를 받았다? 잔금을 지급했다고 얘기죠. 허가 전 대금 청산. 그러면 그때는 잔금 지급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따져라?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 또는 축소일로부터 따져서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다 여러분? 60일 이내다. 조건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때? 허가 전 대금을 완납했을 때죠. 허가를 받은 후에 대금을 완납했을 때는 어떤 날 기산이냐? 대금 완납이 되는 거죠.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출제는 여러분 시험은 그 내용 자체보다도 이 출전의 말장난에 잘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허가를 받기도 전에 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조건을 보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대금을 완납한 날, 즉 다른 말로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랬죠, 취득세는. 그러면 잔금을 지급한 날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한 걸로 보는가?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 아직 허가를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때 잔금을 지급한 날에 이 토지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죠. 그리고 나중에 뭘 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음으로써 유효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효가 된 시점인 어떤 날부터 계산하라는 얘기야, 이날은. 허가일로부터 계산해서 이날부터 며칠 이내 하라는 얘기야? 60일 이내 하라 그 얘기죠. 요거는 뭐와 똑같아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양도소득세가 똑같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똑같아요. 근데 요거를 출제는 요대로 물어보면 우리가 금방 맞힐 텐데 출제는 요걸 우리가 금방 맞힐 걸 예상하고 있어서 살짝 요거를 요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야. 뭐로 바꿨어요, 여러분? 허가 후. 그럼 허가 후 대금을 청산했을 때 대금 청산이 유효야, 무효야? 응? 유효, 무효? 유효야. 그죠? 허가를 받았잖아. 그 다음에 잔금을 했으니까 잔금을 지급하는 현재는 뭡니까? 유효죠. 그럼 이날은 대금 완납일을, 즉 잔금 지급을 기준해서 며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일 이내가 되는 거죠. 대금 완납일. 양도소득세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요 허가일이 석한달에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 2월 이내에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요. 동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 다만 주의할 것은
출전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말장난 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말장난에 넘어가지 마라. 그 말장난에 넘어가서 한 개, 두 개가 틀린 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결과를 또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시험이 안 되신 분들 보면 꼭 한 개, 두 개 부족해서 안 됐다고 그래요. 다섯 개도 안 넘어 꼭 한두 개 부족해서 안 됐대. 자, 그 다음에 18번. X.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왜 그렇죠? 이거는 차량 등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관련 없어. 실무 절차 규정이야. 시험에 절대 안 나와. X. 자, 19번. 아주 중요하죠. 부동산 별표 3개짜리죠.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결론. 최저한세 올해부터 3,000원으로부터 얼마로 바뀌었다 여러분? 6,000원으로 바뀌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블이죠. 100% 인상한 거. 엄청 비싼 거예요, 여러분. 택시 기본요금도 얼마야? 3,000원이죠? 근데 얘는 6,000원에 받아먹었잖아. 부자 되겠다, 야. 그래서요. 우리 소득은 100% 증가했어, 안 했어? 아저씨 급여 100% 증가하신 분이 있으면 솔직히 이렇게 손 들어봐. 감소만 안 되면 다행이죠. 그렇잖아. 실질 소득 유지만 해도 다행인 거야. 자, 넘어가죠. 저는 뭐 명목소득, 실질 소득이 다 감소죠. 20번. 이거 왜 갔어? 수업 안 듣고? 응? 아, 여기 충각 하나 있었잖아. 그래, 그럼 어제 왜 갔냐고. 다 알아서 가는 거야? 그 친구도 좀 이상하네. 집중을 못하고. 갑시다. 에이, 나중에 뭐 어쩌긴 어쩌냐. 제 핑계만 대지 마세요. 선생 잘못 만나서 떨어졌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20번 별표 3개 아주 중요하죠.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 변경 및 조문 정비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죠. 거기 개정사항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쳐져 있죠? 그게 결론이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 저거죠, 저거. 신탁재산. 이때에 그 신탁재산이 누구별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작년까지는 누구였지만 위탁자였지만 올해부터는 그 명의자인 누가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무 이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라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수탁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때 수탁자에 대한 취득세는 뭐다고 여러분? 비과세죠. 됐죠? 자, 그런데 이 비과세했던 신탁재산을 계속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누구 명의로 계속 갖고 있으면 수탁자 명의로 계속 갖고 있으면 작년까지는 이 수탁자는 사실상의 소유자니까 형식상 소유자니까 사실상의 소유자는 누가? 위탁자. 네가 뭐 내라? 재산세 내라 그 얘기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 위탁자에 대해서 이 신탁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등 어떤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조금 곤란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설사 이 수탁자가 누구임은 명백하지만 형식상 소유자이지만 네가 뭐 내라? 재산세 내라 그 얘기죠. 재산세 내라. 이게 바로 올해 개정된 내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6월 1일 현재 누구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 누구별로 구분하고 있어도 위탁자. 원래 여러분 이 신탁재산은요. 그 신탁자, 수탁자 이 고유재산과 위탁재산을 반드시 별개로 구분해에 기록하게 됐어요. 이거는 위탁재산, 신탁재산은 그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야. 아니잖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때 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더라도 그 재산세는 이제 누가 내라? 수탁자가 내라 그 얘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1번과 2번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조문 정비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쭉 서술형으로 열갔던 것을 이렇게 딱딱 1, 2, 3, 3으로 구분한 게 불과한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신설된 규정 있죠. 신탁 재산에 대한 위탁자 구분 관리. 법제 107조 제1항 3호에 따른 납세무자, 즉 수탁자는 그 수탁자의 성명이나 상호로서 법인 명칭 등의 다음에 가로를 표시하고 그 가로 안에 위탁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어떻게 하라? 기재하여 구분하라. 그래서 별도로 구분하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1번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무자 변경됐죠? 어떻게 변경됐다고 여러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변경됐다. 그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토지면 별도 합산과세토지의 합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방법을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를 보시면은요. 잠깐 눈으로만 보세요. 신탁재산 납세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토지나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는데 눈으로만 보시죠. 거기. 시험에 나올 만한 성격은 아닙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는데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라 합산하지 마라. 합산하지 마라는 얘기야. 자, 이거 여러분 둘 다 나대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위탁자의 재산이고 위탁자 토지고 요거는 누구? 수탁자 고유재산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나대지는 무슨 토지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죠? 이때에 그러면 이거 지금 재산세 납세는 누구지만 수탁자지만 얘들을 이렇게 합산해서는 과세하라 합산하지는 마라. 합산하지는 말아라. 이거는 이거대로 별개로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구분하고 이거는 별도로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구분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때 2번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는 누구별로는 합산하라. 위탁자별로 합산하라. 위탁자별로 합산하라. 다시 한번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럼 위탁자는 위탁자고 수탁자는 수탁자 따로따로 관리하라는 과세하라는 얘기죠? 따로따로 과세하라는 얘기야. 구분해서 과세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때 위탁자별로 구분할 때 그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은 누구별로는 합산하라. 위탁자별로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A, B, C가 있다. 근데 A 명의로도 이 위탁자 A 명의로 된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두 개가 있다.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합산하라 그 얘기죠? 응? 얘 거에는 합산하지 말고 위탁자별 거는 동일한 위탁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명의로 나대지도 있고 나대지가 두세 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 명의로 된 나대지는 다 종합합산과세 토지를 어떠라는 얘기야? 합산하라 그냥. 그러나 누가 거는 합산하지 말라는 얘기야. 수탁자 고유재산 것까지는 합산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구분할 때 별개로 구분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만 재산세는 누가 낸다? 수탁자가 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종전에 이러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해서 위탁자로 구분 관리할 때에 그 신탁재산 납세무자 규정을 올해부터 이제 삭제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수탁자로 변경됐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신탁재산의 특례가 있죠? 예, 역시 이번 신탁재산에 대한 변경을 해서 만든 거니까요.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나올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세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즉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 재산의 다른 재산일 때는 그 다른 재산까지는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자, 그다음에 24번은요. 그냥 0.2% 기타 0.2%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했다라는 의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만 확인하시고요. 25번도 뭐 사실상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요.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부 체납하기로 한 기반시설, 이런 기반시설용 토지 같은 경우는 이때는 역시 0.2% 분리과세 대상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분 변경 및 조문 정비의 별표 하나 정도만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조성 공사 중인 경우에도 밑줄 택지 부속 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 조성 공사 중인 경우에도 얘는 뭐로 봐라? 건축 공사 중인 토지로 보아라. 그래서 뭘로 봐라? 별도 합산과세로 봐라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건축물의 범위가 나와 있죠. 건축물의 범위. 자, 보세요. 나중에 재산세에서 다시 설명 안 합니다, 요거. 자, 재산세에서는 그 과세 대상인 재산을 몇 개로 구분하냐? 3개로 구분하죠. 토지, 주택, 그리고 주택과는 별개로 뭐로 구분하죠, 여러분? 건축물로 구분하죠, 건축물. 그래서 요거는 뭘로 과세하는 거고? 토지분 재산세, 요거는 뭘로? 주택분 재산세. 그리고 건축물은 뭘로? 건물분 재산세. 그리고 이 토지는 다시 크게 과세를 할 때, 토지분 재산세를 가질 때 분리, 그 다음에 뭐 별도,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종합이죠, 종합. 이때 종합 합산과세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나돼지죠. 무슨 토지, 여러분?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무슨 토지야? 종합합산과세 토지죠. 그러나 상가 등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면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되면 이때는 뭘로 가는 거죠, 여러분? 별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별사종비 이랬죠. 비사업용 토지, 별사종비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 이 건축물의 범위에 범위는 다음에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할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이 건물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건축물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갖고 이 건축물을 포함한다라고 했대. 이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에 포함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설사 무슨 토지라 하더라도 나돼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이 있는 걸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건축물을 보면 다음에 건축물 포함한다는 그 옆에다 화살표 놓고 이거는 사실상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구분하는 거다? 토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토지를 구분하는 거. 그래서 지상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볼 거냐 없는 토지를 볼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과세기류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밑줄. 과세기류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시된 날부터 아직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요? 6개월. 그럼 지금 현재 6월 1일 현재는 얘는 어떤 상태 여러분? 6월 1일 현재는 무슨 상태 여러분? 나돼지죠? 나돼지잖아. 있던 건축물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멸실됐다고. 근데 이 6월 1일 현재 아직 멸실된 것이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6월 1일 현재 어떤 상태이지만 나돼지 상태이지만 건물이 멸실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있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 뭐로 안 보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나돼지로 안 보겠다는 얘기야. 나돼지로.
멸실됐잖아요, 여러분. 건물이 있던 건축물이 어떻게 됐다고? 멸실돼서 6월 1일 현재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나대지 상태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합성과세 대상이 되는가? 종합합성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거죠? 나대지니까. 그런데 이 6월 1일이 한지 아직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건축물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걸로 봐라, 그 얘기 여러분. 지금 건축물이 어떻게 됐다고? 멸실됐지만 6월 1일인지 아직 멸실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6개월이 지났다면 건축물이 있는 걸로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 뭐로 보지 마라? 나대지로 보지 마라는 얘기야. 나대지로 보지 마라. 이해하시겠어요? 건물분 재산세를 과세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대지로 보지 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종합상과세 대상 토지로 보지 말고 뭘로 봐라? 별도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별도로. 다만 가로 열고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을 때, 사실상 멸실된 날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상 멸실된 날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밑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기준해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건축물이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있는 걸로 봐라. 건축물이 있는 걸로 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대지로 보지 마라. 그입니다. 지상정치로 없는 토지로 보라는, 없는 토지로 보지 마라는 얘기죠. 2번,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서, 아주 조문도 기분 나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을 받았으나 건축법상 18조에 따라 밑줄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착공이 제한됐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건설 자체를 들어간가 못 들어간가? 못 들어간가? 근데 그 못 들어간 것이 왜 못 들어간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서 못 들어간가? 그럼 아직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나대지 상태죠. 지금 나대지 상태의 건물을 뭐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건축법 18조에 따라서 착공이 제한이 되는 바람에 아직 건축을 짓고 있다, 못 짓고 있다? 못 짓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슨 상태지만? 나대지 상태지만 나대지 상태로 보지 마라. 그입니다. 건축물에 있는 걸로 보라는 얘기야. 3번, 건축 중인 건축물 밑줄, 건축 중인 건축물 로서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준공 검사 또는 사용 허가를 받기 전까지 토지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이 건축 중인 건축물 밑줄, 건축 중인 건축물 밑줄. 그럼 얘는 특징이 뭐죠, 여러분? 지금 나대지에 뭐 하고 있는가? 건물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완료는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자, 우리 저기 잠실 사거리 가면 뭐 있어요, 여러분? 롯데 지금은 초고층 빌딩 짓고 있죠? 건축 중이죠? 완료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지금 건축물 보존 등이 일어날 수 없어. 못 일어났죠? 그래도 그거는 나대지로 보지 마라. 그입니다. 실제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니까? 건축 중인 경우니까. 다만 밑줄 과세 기준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어떡하라? 제외하라. 어디서 제외하라?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 어떡하라? 제외하라는 얘기. 그럼 결론 뭐로 보라? 나대지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과세 기준 현재 여기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어떻게 된 거? 중단된 경우에는 이때는 지금 건물 짓고 있다가 지금 중단된 거죠? 어? 네. 건물 막 짓다가 중단된가? 근데 그게 정당한 사유 이시 없이 중단된 경우 그때는 설사 건축물의 일부가 있다더라도 이건 뭐로 봐라? 나대지로 봐라입니다. 그래서 4번 가스 배관 시설 등 행정 안전보장으로 정하는 지상 정책물도 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라. 그래서 여러분 1, 2, 3, 4는 결론 묶으시고요. 이 건축물의 토지는 나대지다, 나대지가 아니다. 나대지가 아니다 그 얘기야. 다만 3번의 단서 과세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됐을 때 이거는 뭐로 봐라? 나대지로 봐. 결론은 그거 여러분 나대지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꼭 좀 체킹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지역 자원시설세 있죠. 지역 자원시설세. 예, 그거는 한번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요. 큰 의미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28번
주택에 대한 지역 자원시세 과세 표준 산정 방식이 개정되는데요. 역시 뭐 주택의 공시된 가액을 준용해서 법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산 시기에 따라서 별도로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29번 별표 하나. 요거는 지역 자원시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29번 별표 하나. 지역 자원시세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29번밖에 없어요. 자, 한번 개정 이유 보죠. 눈으로만 보세요. 건물 고층화 및 화재 원인 다양화 등 화재 이용 건물에는 세율 구간과 중과 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밑줄 몇 배? 2배 중과세. 요건 그대로 적용하고 있던 겁니다.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몇 배? 2배. 그런데 올해부터 신설된 게 이거야. 밑줄. 대형 마트나 복합 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 위에 거는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은 2배 중과세. 단순히 화재 위험이 아니라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건물은 일반 건축물에 대한 몇 배? 3배 중과세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 보시죠. 자, 이 지역 자원시세라는 놈은요,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공동시설세와, 그 다음에 지역개발세로 구분해서 과세하던 놈을 2011년도에 지방세 전면 개편되면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합해서 과세하는 것을 바로 뭐라 한다? 지역자원시세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오물처리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특히 요 공동시설에 대해서 건축물은 도시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이건 도시 지역 아니죠. 공동시설의 편익을 제공받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하는데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 오늘 현재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 건 소방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세만 지금 과세가 되고 있어요. 소방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세만 지금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때 요 소방시설에 대한 것은 뭐로 말하냐면 화재 위험이 있는 즉 소방시설의 편익을 제공받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소방시설이 뭐죠 여러분? 소방차 예전에 날주어 하는 그 소방차를 말하는 거 아니야? 에 하고 오는 소방차 소방선 소방 헬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마디로 뭐야? 화재 위험 있는 건축물, 주택 건물, 그리고 앤드 선박. 그래서 여기 특징은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택 건물, 선박. 뭐는 없죠, 여러분?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 과세 대상이 아닌 게 뭐가 있죠,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는? 토지는 아니죠. 토지는 화재로 인한 멸실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여러분 다 알잖아. 이해가 안 되면 오늘 가다가 하나 만만한 건물 붙잡아서 불 질러보세요. 그럼 불 화재 났다 그러면 소방차가 와서 건물에다 물을 뿌려요? 땅에다 물을 뿌려요? 건물에다 물을 뿌려. 땅에는 왜 물을 안 뿌려? 화재라는 멸실 대상이 아니죠. 근데 가끔 가다가 땅에다가 물을 뿌리는 분이 계셔요. 밤늦게.
그게 민법상 뭐야, 여러분? 의사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죠. 소위 말하는 뭐 만취자. 걔가 아니면 소방차가 왔다 어디다 물을 뿌려, 여러분? 건물에다 물을 뿌리죠. 예,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뭐 내라? 지역자원시설 내라는 얘기야, 여러분. 역시 구경하면 싸움 구경 다음에 뭐야? 불구경이죠, 불구경. 옛날에도 여기 사당동, 옆 저쪽 봉천동 이런 데 막 한번 불났다면 그냥 대형입니다. 어르신들 좀 뭐 아실 겁니다. 줄줄이 불나는 거냐. 또 그 불장난,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앞 동네 불이 났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생인데 불 구경하러 가자. 그건 꼬맹이들 데리고 막 갑니다. 그러면 소방 불 나면은 일단 뭐 이렇게 일정한 지역은 못 들어가게 하죠. 그래갖고 꼬맹이를 이렇게 딱 무릎을 세우게 해놓고 제가 이렇게 올라타는 거죠. 응? 화가? 왜?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냥 여러분한테 의미만 전달되면 돼. 뭐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시겠죠? 예.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싹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요 밑에 놓으면 형 불나갔어. 야 불난다. 와 확 끈다. 올라온다. 야 딱 그러는 거죠. 근데 한번 이 소방차가 물을 뿌리다가 이 소방 호수에서 물을 제가 여기서 맞아버렸어요. 그대로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떼굴 아이고 해갖고 떨어져갖고 정신이 없더라고. 정신이 맞고 나니까. 그러더니 얘가 그래, 형 피나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여기 코피가 줄줄 나더라고. 그래서 놀래갖고 집에 가고 엄마 나 코피 나요 막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막 그래서 불난데 불구경 하러 갔더니 그 소방차 물 빠지고 또 그랬더니 이 새끼야 가는 그런데 왜 가갖고 막 그냥 거기서 더 두들겨 맞았죠. 이때 토지는 소방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만이 여러분? 건축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나와 뭐는 아니다 여러분? 토지는 아니다. 왜 이렇게 웃어? 별로 웃긴 얘기도 아닌데 나 뭐 가슴 아픈 어린 시절 얘기한 건데 뭐는 아니다? 토지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이때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왼쪽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은 0.04%부터 0.12%까지 6단계 초과 누지세를 가져갑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자 보세요. 작년까지는 화재 위험 건축물일 때는 요 누진세율에 몇 배를 중과세했다 여러분? 2배 중과세했습니다. 2배 중과세. 그런데 올해는 이거 여러분. 요 화재 위험 건축물 중에서도 특히 어떤 거? 대형 화재 위험 건축물일 때는 얘는 별도로 끄집어내서 몇 배를 중과세하겠다 여러분? 3배를 중과세하겠다입니다. 올해 생긴 게 기존의 몇 배짜리와 2배짜리. 그 중에서도 초대형 화재가 일어나는 거 몇 배짜리로? 3배짜리 중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올해 신설된 거예요. 조정과 신설이 일어난 거죠. 조정.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저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2번과 3번을 구분해봐라. 이렇게. 즉 2배 중과세 대상과 3배 중과 대상을 어떻게 해봐라? 구분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2번 보세요. 저유장, 주유소, 정류소, 유흥장, 극장 등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 밑줄.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주거용을 제외한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택은 무조건 중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몇 층 이상? 4층 이상. 몇 층이야? 10층이야. 10층이야. 이때는 몇 배 중과세 여러분? 2배. 그 다음에 올해 신설된 것이 대형마트. 제 왼수가 제일 좋아하는 데입니다. 복합상영관, 일반 극장을 제외한 거. 백화점, 호텔, 그리고 역시 밑줄. 몇 층 이상 이번에는? 11층 이상입니다. 11층 이상의 건축물. 이러한 대형 화재형 건축물 몇 배 중과세? 3배. 여기서 건축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자, 보세요. 건축물이죠? 예. 이 건축물이 3층 이하면 중과 대상이고요, 아니고요? 아니고요. 얘가 몇 층 이상이면서 4층 이상이면서 몇 층 이하이면은 10층 이하일 때는 이때는 몇 배? 2배 중과 대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몇 층 이상이면 11층 이상이면 이때는 몇 배로 중과세하라? 3배로 중과세하라. 그런데 설사 4층 이상, 11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뭐는 제외한다?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 또? 4층부터 10층, 10층부터 11층부터 이렇게 한 건물을 가지고 나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가, 여기 또 그림 잘못 그리면 오해한다. 이렇게 합시다. 몇 층 이하? 3층 이하. 4층 이상, 10층 이하. 11층 이상.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주의할 것은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중과 대상에 뭐는 제외한다, 여러분? 주택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층 아파트다. 15층 고층 아파트는 3배 중과 대상이다. 맞아, 틀려? 어? 틀려요? 15층 아파트면 3배 중과 대상이다. 맞다, 틀리다? 틀려요. 그러면 2배 중과 대상이에요? 아니, 중과 대상 자체가 아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적으세요, 여러분. 참조. 여러분, 교재 참조. 지역 자본시설세. 여러분 교재 233쪽 적으시고요. 233부터 234. 자, 같이 한번 봐요. 233쪽에 오시면 3번. 화재 이용 건축물에는 몇 배 중과세? 2배 중과세. 그래서 기억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이. 주거용이 아닌, 일단 대전제 조건이 주거용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주거용일 땐 중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진세율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몇 층이에요, 여러분?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억이 제일 중요한가? 시험에 나오면 그것밖에 없어. 또 기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이죠. 화재용 건축물에서 학원, 우리 학원만 생각하면 안 돼.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러면 안 돼. 학원, 비디오방. 비디오방이 또 사람이 많은가 봐. 노래방. 여러분 또 자주 가는 데죠. 여차만 가잖아. 기분 나쁘다고 가고, 기분 좋다고 가고. 자, 뭐 유락시설 넣어서 여러분 좋아하는 무도학원. 돌고 도는 학원. 또 우리 아저씨도 하는 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것들. 극장, 영화 상영관, 예식장, 물류터미널, 숙박시설, 장례시장 쭉 나왔죠.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특징은 뭐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이야. 근데 4번을 잘 보셔야 돼요. 4번. 자, 여기는 화재 위험이 아니라 여기는 뭐야, 여러분? 앞에 무슨 글자 붙어서? 대형. 화재가 나면 한번 대형으로 가는 거야. 역시 기억이 제일 중요하죠. 기억이 제일 중요한가?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이 설치된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리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거기 4번 바로 제목 밑에 보세요. 대형마트, 복합상용관,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화재 이용 건축물 했고, 그 밑에 대형마트, 복합상용관, 그 다음에 11층 이상의 건축물, 여기 보시면 11층 이상 건축물, 여기 밑줄 11층 이상 건축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 미음, 비읍, 이응까지 해당하는 건데 자 마지막 이응 보세요. 여기는 이응이 제일 중요하네요. 이응이 제일 중요해. 몇 층 이상?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뭐다? 대형이죠. 다만 11층 이상이라도 뭐는 제외한다 여러분? 주거용은 제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할 때 이거 갖고 갑시다. 3층 이하의 건물은 중과세 대상에도 제외되고요. 4층 이상 10층 이하 때는 몇 배 중과 대상이고요? 2배. 11층 이상일 때는 몇 배? 3배. 그래서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4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뭐는 제외해야 된다? 주택은 제외한다. 정리되셨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프린터 다음 페이지 쭉 한번 대형 화재 이용 건축물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건축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게 개정됐죠? 이거 수정표 아마 들어갔을 텐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보입니다.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한 거죠. 별표 3개. 자, 주택을 취득했을 때 올해부터 주택에 대한 세율은 가액에 따라서 1%, 2%, 3% 가세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취득세가 부과되면 뭐가 쫓아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방교육세 쫓아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그 보세요. 취득 물건에 대하여 즉 이때 취득 물건에 뭐는 제외한다? 간주 취득 제외한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간주 취득은 지방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취득세만 가져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전 취득세만 가져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자, 취득 물건에 대해서 자 밑줄 과세 표준에 부동산 취득이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할 산출세 이거죠. 자, 아까도 우리가 취득세 부가세 했는데 자,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고요?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그 대상의 예외대로 무슨 대상이면 감면 대상이면 뭘 차감하는 거죠? 감면세액을 차감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납부할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취득세 납부할세액에 대해서 부가세는 몇 가지가 쫓아온다고요? 2가지. 뭐와 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쫓아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에 요거 납부세액을 2가지로 종전 취득세 부분과 종전 등록세 부분을 어떻게 하자? 구분하자. 구분은 어떻게 구분한가? 과세 표준 곱하기 몇 프로 무조건 표준세율을? 2%. 여기서 2%는 종전 뭐를 말한다? 취득세 세율을 말한다. 그래서 표준세율을 그냥 2%로 계산해서 요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를 뭐로 내라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로 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뭐를 말한다고요? 종전 뭐에 대한 거? 취득세 부분에 대한 거죠. 그러면 과표에다 세율 곱한 거죠. 어떤 세율? 표준세율. 그러면 과세 표준 곱하기 표준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몇 프로는 2%는 뭘로 냈으니까 농어촌 특별세를 이미 부과했죠. 그럼 이놈을 어떻게 내는가? 빼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2%를 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2%를 빼고 남은 세율은 뭐를 말한다고요? 종전 등록세를 말합니다 그랬죠. 왜 그래서 지금 이 표준세율은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가 어떻게 된 거다고요? 합쳐진 거. 합쳐진 것에서 취득세 부분을 빼니까 남은 건 종전 등록세 부분을 말하는 거고 종전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라? 지방교육세로 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모이면 주택일 때는 주택에 대한 지방 예외죠. 요거는 예외. 이렇게 계산하는 거에 예외가 뭐다? 주택이다. 그입니다. 주택.
주택은 지금 무조건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세율에서 몇 프로? 1%, 2%, 3% 부과하고 있죠. 우리 아까 개정되는 거 봤잖아. 그래서 요놈은 따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택 취득의 세율인 경우에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 취득세 세율을 곱한 거 1%면 1%, 2%면 2%, 3%면 3% 밑줄. 해당 취득의 세율 밑줄 쳐놨죠? 그리고 전에 얼마 이하면 6억 이하면 몇 프로? 1%.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면 3%. 그 곱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몇 프로 곱하고 50% 곱하고 50%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라? 지방 교육세 내라 그입니다. 자, 지금 취득한 물건이 뭐라고요, 여러분? 주택으로서 무슨 취득이야? 매매 등 취득이죠? 그럼 얘는 표준세율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잖아, 얘들은 과표, 가액에 따라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가액, 주택가액이 6억 이하이면 몇 프로 때리고요? 1%. 6억 초과 9억 이하면 몇 프로요? 2%.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하는 몇 프로예요, 여러분? 3%. 요 세율을 곱한 거에 무조건 몇 프로를 하고 50%를 하고 요 부분만 종전 등록세 부분으로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라는 얘기야? 지방 교육세를 내라 그 얘기입니다. 집에 갈 걸 그랬어. 지금 짬뽕까지 먹어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자, 역시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산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계산 문제 안 풀어보면 몰라, 이거 계속. 자, 봅시다. 그러면 주택을 여러분 상속을 받았다 봅시다.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요거 6억짜리라고 봅시다. 6억 원에 상당하는 주택을 뭘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무슨 취득이야? 무상취득. 그럼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6억 원을 뭐로 하고? 과표로 하고. 이때는 상속이니까 무슨 세율 적용하는가?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 증여를 합시다. 왜냐면 상속일 때는 또 상속을 하는 1가구 1주택일 때는 특례세율을 또 가요. 그럼 또 복잡해지니까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게 되니까 어차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자, 주택을 뭘 받았다 여러분? 증여받았다. 얼마짜리를? 6억짜리. 그러면 시가표는 6억 원에서 몇 프로 곱하라고 여러분? 3.5%죠. 그럼 6, 3, 18, 6억 30 얼마? 2,100만 원 되나요? 우린 2가 힘들어. 이게 계산이 안 돼. 6 곱하기 3.5. 맞나 요거? 2,100만 원? 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취득세죠. 맞아요? 이거 맞죠? 2,100만 원. 그러면 이 취득세 납세 문제는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쫓아온다고 여러분? 부가세 쫓아온다고 그랬죠? 몇 가지가 쫓아오는가? 2개. 뭐와 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쫓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에 6억 원에 대해서 여러분 요때 요 3.5%는 표준세율이죠 지금? 지금 현재 요 표준세율은 종전의 뭐와? 종전 취득세 몇 프로와? 2%와 종전 등록세 1.5%가 뭐한가? 더해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3.5%를 종전 취득세가 종전 등록세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눠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지금 증여받았을 때 표준세 3.5%는 종전 취득세 몇 프로와 2%와 그 증여로 인한 등기일 때 등록세 종전 1.5%가 더해진 세율이라고. 그래서 몇 프로 가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3.5%. 그래서 취득세는 요 표준세로 해서 나왔지만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요 놈과 요 놈으로 어떻게 하라? 나눠라 그입니다. 나눠라.
그래서 과세표는 얼마? 6억 원에 대해서 몇 프로? 2%. 그럼 요거 2%는 뭐를 말한다고 여러분? 종전 취득세를 말한다고 그랬죠? 요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를 뭐로 내라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내라고. 무조건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억 원에 2%면 얼마고? 1200이야? 1억 2천에 120만 원이야?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에 몇 프로를? 10%를 뭐로 내라고? 농어촌 특별세가 얼마 내는가? 120만 원. 결론. 농특세는 얼마 내라? 120만 원 내라. 그럼 이것만 오는 게 아니죠? 6억 원에서 표준세율 몇 프로? 여기 표준세율 몇 프로? 3.5. 여기서 몇 프로 빼라고? 2% 빼라고. 2% 왜 뺀 거야? 농특세로 갔으니까 이놈은. 그럼 결론은 몇 프로 여러분? 1.5는 바로 뭐를 말하는가? 종전 등록세율을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20%를 뭐를 내라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내라는 얘기야. 지방교육세. 그러면 6억 원에 1.5니까 얼마 여러분? 900만 원이죠? 6일은 6, 6호 30, 9억 원이야? 9천만 원이야? 900만 원이야? 900만 원이겠죠? 900만 원에 몇 프로? 20%. 그럼 얼마? 180만 원이죠? 무지하게 어려워. 우리는 지금. 집에 가서 애 데리고 하세요. 900만 원에 20%면 얼마 이게? 그럼 얼마 여러분? 18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뭐를 취득하면 여러분? 매매를 취득했다 합시다. 매매. 얼마짜리를? 그럼 이건 표준세율이 아니다. 뭐다? 특례 주택세율 따로 적용하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취득가가 얼마? 몇 프로? 1%. 그럼 얼마? 600만 원을 뭐로 내라는 얘기 여러분? 취득세로 내라 그 얘기죠? 됐어요? 6억 원 이하 때는 몇 프로 때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1%. 표준세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세율 몇 프로 때리라고? 1%. 그러면 취득세가 부과됐으니까 여기 대해서 뭘 내야 돼? 또 부가세 내야 되겠죠? 첫째 뭐 내야 돼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기획재정부는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 현행 규정. 그래서 6억 원에 대해서 표준세를 무조건 몇 프로 때리고 2% 때리고 여기 2% 때렸죠? 이거 그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10%. 그러면 6억 원에 2%니까 얼마가 되는 거고?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1200만 몇 프로를? 10%. 얼마를? 120만 원 뭐로 내라? 농어촌 특별세 내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실제 세율을 몇 프로 때리는데 1% 때는 얘는 무조건 표준세를 몇 프로 하는가? 2%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도 막 전문가들하고 이것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냥 현행 법률상 무조건 농어촌 특별세는 과표에다 무조건 몇 프로 곱해서 2% 곱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안 줄여준 거야. 기획재정부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죠. 지방교수대죠. 과표 6억 원에다가 지방교수 되는 거죠. 해당 세율 몇 프로? 1%. 요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몇 프로 때리고요. 50%를 때린 거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종전 등록세 부분으로 보고 요거를 종전 등록세 부분으로 보고 요 놈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 자 계산합시다. 6억 원에 1%니까 얼마? 600만 원이죠? 600만 원에 50%니까 얼마? 300. 300에 몇 프로? 20%. 다시 한번. 6억 원에 1%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0만 원 맞죠? 네. 60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곱하라고요? 50%. 그럼 600에 50%니까 얼마? 300이죠. 300만 원에서 몇 프로를? 20%. 얼마? 60만 원인가요? 네, 60만 원을 뭐로 내라? 지방교육세로 내라. 그럽니다. 지방교육세.
예, 맞죠? 시 그대로. 그래서 해당 과표에다가 해당 뭘 적용하고 취득세 세율을 곱하고 여기 대해서 몇 프로? 50%. 여기다 몇 프로? 20%. 10%가 돼야 되는데 112만 원 해야 되는데 여기 일단 계산 틀린 거 없죠? 6억 원에 1% 60만 원, 600만 원 맞죠? 예. 60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곱하라고 무조건 50%.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300. 그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20%. 예. 그럼 얼마? 60만 원 맞아요? 이 금액이 맞나? 예. 그래서 요 식으로 저 금액이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주택 취득 세율일 때의 지방교세는 과세 표준 곱하기 뭐 해당 취득세 세율 몇 프로? 1%면 1%, 2%면 2%, 3%면 3%. 요걸 곱한 거 몇 프로 여러분? 50%. 여기까지를 뭘로 보고? 종전 등록세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라? 지방교육세로 내라 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아직 지금 현재 지방세로 전환되고 있지 않죠? 예,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예, 남은 시간 양도소득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뭐 그렇게 크게